자, 또 댓글 함께 합니다. 이런 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자,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힐링 선생님, 저는 작년 초에 아무것도 모르면서 주식장에 들어와서 주식만 사놓으면 다 오르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주식이 무서운 줄도 모르고 기다리면 오르겠지 하면서 지금까지 줄줄 흐르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힐링 선생님 방송을 접하면서 물린 주식 다 손절하고 ETF 사놓고 매일매일 주식창 안 보고 살고 싶은데 손실금이 많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 졸이며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 고견을 듣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예, 고견을 드리죠. 판단 잘하세요. 절대 팔지 마세요. 주가가 떨어진다고 판다 그러면 주시장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팔았으면 절대 주시장 들어오지 마세요. 나중에 주가 오르면 또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시장을 떠났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보세요. 아마 내년 넉넉 잡고 1년 생각하세요. 내년 상반기까지라 그랬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고 하셨는데 일단 물린 주식 분명히 국내 개별 주식이었을 겁니다. 그거 손절을 하셨죠? 잘하셨어요. 그 다음 우리가 투자하는 ETF 사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내가 주식 보유를 평생 할 거예요. 내가 앞으로 3, 4년 살 게 아니라 수십 년 살 거예요. 그렇죠? 그중에 1년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횟수 중에 가장 짧은 게 1년 아닙니까? 1년 못 기다려요? 그러면 인내심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인내심 제가 계속 강조하죠. 여러분 어떨 때는 보면 했던 말을 또 한다 그래요. 결국에는 10분짜리 방송이더라도 결론은 하나예요. 항상 인내심.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고. 근데 저는 비쌀 때 팔고 얘기 안 하죠. 또 요즘 같은 이 약사장 하락장에서의 멘탈 관리.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자기의 좌우명을 항상 접합니다. 한 번만 외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만약에 여기서 포기하게 되면 정말 실패지만 내가 다시 일어서면 이건 실패가 아니라 이건 실수다. 시간은 금이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이러한 좋은 문구들을 매일매일 들여다봅니다. 뭡니까? 한 번만 보면 될 거? 아니죠.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멘탈이 강화가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목표가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은 말이지만 그거를 풀어가는 과정이 다 다릅니다. 처음부터 10분간 말씀을 드렸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거지만 종착역은 그거지만 그 과정을 설명을 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은 항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듣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멘탈이 강화가 된 거지 한 번만 딱 듣고 강화되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세계적인 철강왕 카네기도 매일 책상 위에다가 자기의 좌우명을 딱 올려두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걸 보고 하루하루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더도 말고 1년만 기다리세요. 근데 1년 못 기다리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1년 못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주식은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린 거, 지금 손절하고 국내 종목들 매도해버렸어요. 여러분, 국내 시장은요, 제가 얼마나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 기관과 외국인 사이에서 살아나질 못해요. 그중에 극히 일부만 살아나요. 정말 좋은 주식을 가지고 10년 보유했을 때 좋은 주식들 우리 다 확인해 봤죠? 10년 보유했는데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대부분이 아니죠? 다 우상향인데 10년 동안에 마이너스 난 종목이 한두 종목이 아니에요. 또 대표적인 코덱스 200이나 타이거 탑10이나 국내 ETF 종목들도 보면 10년 동안 몇 프로입니까? 3%, 5%, 7%. 이 정도 수익이에요. 10년, 5년. 우리는 몇 프로입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손절한 거 잘하셨어요. 근데 아직도 아까워서 마이너스 난 거 아직도 국내 개별 종목들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흔한 말 있죠? 위기는 곧 기회다. 그거 정확한 말이에요. 90년대 말에 우리나라 IMF 터졌죠? 그거 모르시면 우리나라 사람 아니죠?
더군다나 젊은 사람도 아니고 특히 몇십 년 전의 일인데 중장년층은 다 알아요. 그때 우리나라 부동산, 주식 모든 것이 헐값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돈이 많았던 사람들 그 헐값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특히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이 수도권의 빌딩들 많이 샀어요. 그거야 뭐 몇천억 뭐 조단이죠. 엄청나죠.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는 특히 IMF 때처럼 주가고 부동산이고 그냥 헐값으로 막 팔려요. 그때 죽는 거예요. 그 위기가 곧 기회예요. 이럴 때 부자가 탄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용기를 내서 꼭 저가 매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이번에 댓글처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저가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이 댓글에 보면 이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가가 떨어졌다고 무서워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들 뺍시다. 이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돈이 없어서 이 저가 매수 못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 말고 계속 월급 받는 분들 계속 뭐 일당이라든지 돈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분들이 훨씬 많죠. 월급 받는 분들이 그분들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용기를 내서 저가 매를 사게 되면 만약에 하나도 안 해봤어요. 그러면 30% 마이너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이 애타게 기다려다 보면 지금부터 1년? 그래요. 기다려요. 그럼 다시 원금 올랐다고 칩시다. 수익 뭐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10,000원에서 7,000원으로 떨어지면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떨어지면 30% 마이너스죠. 근데 그렇게 떨어졌을 때 다시 그 저가에서 매수하게 되면 30%가 아니라 1.5배의 수익. 정확히 계산해 보세요. 43% 수익 나요. 10,000원에서 7,000원 아니면 10만 원에서 7만 원으로 30%가 하락한 주식을 다시 그 저가에서 매수하게 돼서 원 가격으로 다시 올라오게 되면 10,000원이나 10만 원 올라오게 되면 30% 수익이 아니라 43%, 1.5배의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용기를 내서 저가 매수 못한 사람들은요, 나중에 후회를 하게 돼요. 바로 얼마 전에 말해도 6월 16일 저점에서 8월 16일까지 2달 동안 잘 올라갔죠. 쭉 올라가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났던 이 계좌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죠. 또 요즘 다시 또 떨어졌다가 8월 말부터 요즘 또 며칠 동안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조금만 올라가도 벌써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확 전환되는 걸 느껴요. 현재의 약세장이 끝나고 다시 강세장이 돌아오면 개인 투자자들 분명히 몰려와요. 보세요. 현재의 시점은 무릎과 바닥 사이입니다. 현재의 주가가. 무릎과 바닥 사이? 무릎과 무릎 사이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그래서 무릎과 무릎 사이. 영화 제목 아니었나? 무릎과 무릎 사이. 현재 이 주가는요. 무릎과 바닥 사이입니다. 꼭 바닥을 찾으려고 하면 그건 누구든지 불가능해요. 무릎과 바닥이면 충분합니다. 이럴 때 저가 매수를 해둬야 돼요. 그래서 바닥을 치고 나중에 바닥이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때도 바닥을 치고 바닥에서 또 무릎까지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릎과 바닥 사이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요. 그것을 여러분들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나중에 주가가 상승하면 분명히 용기 내서 저가 매수 못한 사람들은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계속 돌고 돕니다. 여기까지.